한국이라고. 진짜 아시아 승객은 받고 싶지 않은데. 무슨 소리야, 난 일부러 한국 가려고 스케줄도 바꿨다고. 여기 미모의 승무원들이 비행 전 언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어떤 사연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타르 항공에서 승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스웨덴 출신 안나라고 해요. 저희 카타르 항공은 이코노미부터 퍼스트까지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넘버원 항공사죠. 외교관이셨던 아버지를 따라 여기저기 비행기를 탈 일이 많았었는데 그때마다 만난 친절하고 아름다운 승무원을 보며 저는 어릴 적부터 승무원의 꿈을 키웠어요. 지금은 그 꿈을 이뤄 비행기 안에서 세계 각국의 손님들을 만나며 즐겁게 일하고 있죠.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이상과 현실은 약간 차이가 있더라고요. 예쁜 승무원복을 입고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일을 할 거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힘들고 속상한 일들이 많았어요. 그 중에서도 정말 힘들었던 건 역시 사람을 응대하는 일인 것 같아요. 저희 카타르 항공은 취향지가 정말 많아서 다양한 나라를 가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손님들도 세계 각지에서 오시는 편이죠. 저희 승무원에게는 나라별 경향성을 미리 파악할 수 있는 승객 프로파일링 문서가 있다는 거 아시나요? 사람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나라별로 경향성이 있는 편이죠. 그 때문인지 저는 유독 아시아 손님들이 비행기에 많이 탄 날은 일이 끝나면 녹초가 되곤 했어요. 인도 손님들의 경우 절대 손해보는 걸 참지 못해요. 기내에서 제공하는 아주 작은 서비스까지 하나하나 전부 이용하려고 하시죠. 식사를 하나 더 달라든가 음료를 종류별로 맛보여 달라든가 하는 식으로 비행 내내 끊임없는 서비스를 요구하세요. 물론 몸이 힘들고 피곤하긴 했지만 그분들에게 나쁜 마음이 있는 건 아니었기에 저는 해드릴 수 있는 최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했죠. 그런데 제가 정말 참기 힘든 건 중국인 승객들이었어요. 중국인들은 가끔 정말 나쁜 마음을 먹고 사람을 괴롭히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게끔 하거든요. 제가 들었던 가장 어처구니 없는 말이 뭐였냐면 그때 중국인 손님들은 그날 컨디션이 좀 안 좋다고 비즈니스석으로 바꿔달라든지 아이가 배고파하니 스낵과 음식을 좀 공짜로 달라든지 하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곤 해요. 비즈니스석으로 업그레이드 해달라는 중국인의 요청은 굉장히 많은데 정말 비즈니스석이 만석일 때도 직접 눈으로 보기 전까진 소리치며 우기시는 분들이 많아 어쩔 수 없이 직접 확인시키고 돌려보낼 때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 비즈니스석이 비어있다면 어떻게든 저기에 앉아야겠다며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피우는 고객도 있었죠. 중국 공산당 파워 모르냐면서 책임자를 당장 불러오라는 식으로 무시하고 삿대질을 마구 하시죠. 게다가 비행 내내 잠시도 조용히 하는 일이 없어 주변 승객들의 컴플레인이 끊임없이 이어져요. 그래서 운행 중에 중국 사람들이 소란을 피우면 승무원들이 대신 사과를 하며 돌아다녀야 하죠. 제가 진짜 중국인이라면 치를 떨게 된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그날 한 승객분께서 매우 불쾌한 얼굴로 제게 다가와 제발 저 사람 좀 말려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분 뒷자리에 앉은 중국 여자 승객이 신발을 벗고 있었어요. 좌석 가까이 갈 때부터 이미 냄새가 진동을 해서 왜 저를 불렀는지 짐작이 갔었죠. 중국 여자 승객은 나이도 어려 보였고 중국인 치고는 꽤 예쁘장한 얼굴이었는데도 발냄새가 상상 이상이었어요. 중국의 취두부 냄새가 그렇게 심하다던데 이게 그런 냄새일까 싶을 정도였죠. 그래도 좀 젊은 여자분이라 좋게 말하면 금세 해결될 거라는 기대를 갖고 신발을 신어달라고 정중하게 부탁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여자 승객의 반응에 경악하고 말았어요. 비행 시간도 길어서 힘들어 죽겠는데 신발 신기 싫다며 발 마사지를 해주면 생각해보겠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희 카타르 항공은 승객에게 항상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승객이 원하는 것은 최대한 들어드린다는 사칙을 가지고 있지만 도저히 악취가 나는 저 발을 주무를 순 없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 손님 한 명으로 인해 피해보는 승객들이 한둘이 아니었죠. 모두들 그 사람의 요구에 경악하고 있었지만 저 발냄새를 어떻게 해결해주면 좋겠다는 눈빛이었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온갖 욕을 하며 간신히 미소를 유지한 채 결국 그 손님의 발에 손을 갖다 대 주물렀어요. 끝나자마자 화장실로 달려가 헛구역질을 했죠. 나중에 이 일을 알게 된 시니어 선배님께서는 도대체 왜 그렇게 해줬냐고 엄청 속상해하시며 위로해 주셨어요. 다음부터 그런 무례한 요구는 절대 들어주지 말라며 저보다 더 화가 나신 듯 했죠. 아무튼 그 일이 있은 후로
저는 아시아인 자체에 대해 두려움과 반감이 생겼어요. 이런 믿기 힘든 실화가 승무원들 사이에 공공연히 퍼지자 그날 비행에 중국인 손님들이 많은 날에는 승무원들 전원이 긴장하고 비상사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중국 손님이 많다는 아침 브리핑을 보고 연차를 써버리는 경우도 많아 급히 오프인 승무원이 불려나오는 일까지 생겼어요. 연차를 쓰는 승무원의 마음도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지만 오죽하면 이런 얌체 연차를 제한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죠. 그날도 기장님과 승무원들 모두 당일 비행에 대한 브리핑을 주고받는데 아시아인이 많은 한국행 비행기라 저는 잔뜩 긴장했어요. 가능하면 아시아 노선을 타고 싶지 않아 어떻게든 스케줄을 조정하고 싶었는데 하는 수 없었죠. 그런데 제 동기 미엘은 정말 신난다는 듯 콧노래를 흥얼거리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도무지 미엘의 행동이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미엘, 너 뭐가 그렇게 신났어? 라고 물어보니 승객들 대부분이 한국 사람이라 좋고 한국행 비행기니 레이오버하며 여행할 생각에 신난다는 거 있죠? 한국 사람들이 많은 한국행 비행기는 돈을 주고 타야 하는 것 같다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엘 말고도 옆에 있던 다른 동기들까지 한국인들은 다른 아시아인들과 다르다며 개인적으로 한국어 인사말도 외워왔다며 한국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어요. 실제로 고객 프로파일링 파일에 보면 한국인들은 성격이 급하긴 하지만 대체로 친절하고 예의가 바르다고 적혀 있어요. 그래도 한국인이나 중국인이나 그게 그거 아닌가 싶은 생각을 했죠. 도대체 얼마나 차이가 나길래 동기들이 이렇게 즐거워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날 비행기는 출발도 하기 전에 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연이은 연결편 항공기의 지연으로 한국행 비행기 출발 시간이 2시간째 늦어지고 있었죠. 저는 또 막 찾아와서 행패 부리고 따지는 거 아닐까? 잔뜩 긴장하며 손님을 응대할 준비를 했지만 다들 고요했어요. 사실 2시간 지연은 꽤 많이 기다려야 하는 일이긴 해요. 그러나 항공기는 다양한 이유로 지연되는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승객들이 불만스럽지만 그러려니 하고 기다려주고 계셨죠. 그런데 정말 문제는 그 다음 일어났습니다. 거기서 또 1시간 더 지연된다는 알림이 뜨자마자 한 무리의 사람들이 저희가 대기하고 있는 탑승구 쪽 카운터로 몰려오셨어요. 그분들은 한국 분들이었는데 이렇게 출발이 지연되는 것에 대한 보상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정말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지 저희의 설명을 요구하시더라고요. 저는 비행기 연결 지연의 경우 4시간 이상부터 보상이 제공되며 현재 캐리어를 싣기 위해 옮기고 있는 중이라 곧 탑승하실 수 있으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합리적인 설명에도 따지는 중국 분들이 워낙 많아서인지 저는 침을 꿀꺽 삼키며 한국 분들의 반응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이어진 한국 분들의 반응에 놀랄 수밖에 없었죠. 한국 분들은 알겠다고 하시며 이내 자리로 돌아가시더라고요. 무례한 중국인들과 달리 합리적으로 설명을 하니 이해하시는 듯 했어요. 잔뜩 긴장했는데 생각보다 쉽게 해결돼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며 손님 쪽을 바라보는데 일본인 손님들께서는 밝게 웃으시며 고생 많다는 눈빛을 보내셨어요. 일본 분들의 승객 프로파일을 보면 대체적으로 소심하고 내성적이며 조심스럽게 행동하지만 속을 알 수 없고 까탈스럽다는 말이 많았는데 저는 까탈스럽다는 말 대신 친절하다는 말을 추가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늦어지는데도 전혀 불평불만 없이 기다리시는 게 의아할 정도였죠. 아무튼 그렇게 3시간이나 지연된 후에 비행기에 탑승하게 되었습니다. 사측에서는 기다려주신 손님들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스낵과 음료 하나씩을 전 승객에게 제공해드렸죠. 사실 항공지연이 된다고 이런 서비스가 나가진 않는데 사측에서는 4시간이 넘지 않아서 금전적인 보상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에 비하면 이 정도 서비스는 충분히 제공해도 좋겠다는 생각을 했나 봐요. 일본 분들은 늘상 있는 일인데 뭐 이런 것까지 다 제공하냐며 연신 감사 인사를 하고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똑같은 동양인이지만 중국인과는 참 다르다는 생각을 했죠. 그리고 저희 비행기는 순조롭게 한국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에게 갑자기 큰일이 생겼습니다. 얼마 전 치료를 받았던 치아 쪽이 욱신욱신했죠. 저번에 신경치료를 했던 곳에 또 문제가 생긴 느낌이었어요. 치아 뿌리 쪽에 염증이 생겨 결과가 안 좋으면 발치해야 한다고 일단은 신경치료를 먼저 해보자고 하셨는데 결국 또 그쪽에 문제가 생긴 건가 싶은 느낌이었죠. 정말 욱신거리고 아팠지만 일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최대한 고통을 참고 친절하게 서비스를 마무리하려고 했어요. 그날따라 이가 너무 아파서 그런지 비행 시간이 더 길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때 제가 비상구 쪽 승무원석에 앉아 있는데 너무 불편해하는 게 느껴졌는지 앞에 계신 승객분께서 어디 아프시냐고 말을 거셨죠. 저는 아픈 모습을 들킨 게 부끄러웠지만 얼마 전에 치과 치료를 했는데 또 재발했나 보다며 괜찮다고 걱정 마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그분은 어디가 어떻게 안 좋냐며 자세히 말해보라는 거 아니겠어요? 알고 봤더니 한국에서 치과를 하고 계신 치과 의사 선생님이셨죠. 저는 제가 카타르에서 치료받았던 내용을 말씀드렸어요. 사실 저희 회사 복지로 좋은 게 의료비를 모두 환급받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카타르 도하에서는 의료보험 카드와 신분증만 있으면 즉시 보험 처리가 되어 공짜로 병원과 약국을 이용할 수 있어요. 모두 회사에서 비용 처리를 해주거든요. 저희 스웨덴에서는 치과 치료를 한번 받으려면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요. 스웨덴에서 치아 사진 찍고 상담받는 데만 650크로나, 대략 8만 원 정도 들거든요. 그리고 신경치료를 하게 되면 정부에서 30만 원 가까이 지원을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100만 원이 들죠. 스웨덴이 복지천국이니 이런 말은 사실 허울 뿐이에요. 좀 아쉬운 점은 비용 처리를 받아 스웨덴보다 저렴하게 이용하긴 하지만 가끔 카타르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고 있는 게 맞나 의아할 때가 있어요. 한번 갈 때도 무조건 일주일 뒤부터 진료가 가능해 대기 시간도 오래 걸리죠. 아무튼 한국 치과 의사 선생님은 제 설명을 들으시고 간단히 치료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한국에 레이오버 하시면 병원에 한번 들르시라고 명함을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이름은 박지훈이라고 되어 있었죠. 이렇게 키도 크고 인물도 좋은데다가 똑똑하기까지 하다니 정말 매력적으로 느껴졌어요. 게다가 신기했던 점은 은은한 비누향이 난다는 거예요. 제가 겪은 유럽인들은 주로 땀 냄새가 많이 났고 중국인들은 악취가 났죠. 그런데 지훈이라는 한국 의사 선생님은 상쾌한 비누향이 참 좋았죠. 그러고 흘끔흘끔 쳐다보니 피부가 정말 좋은 거 아니겠어요? 한국 여자들은 피부가 좋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한국 남자도 탱탱하고 반질반질한 게 아기 피부 같은 느낌이었어요. 아무튼 제가 이가 아픈데 앞에 앉은 사람이 치과 의사였다니 너무 신기해서 미엘에게 이 얘기를 했더니 그러자 미엘은 무조건 치과 가서 치료받고 오라며 정말 좋은 기회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카타르 가면 공짜로 할 수 있는데 굳이 여기서 치료받아야 해? 아파도 좀 참지 뭐 라고 얘기했어요. 미엘은 저보고 뭘 몰라도 한참 모른다며 나무랐죠. 글쎄 한국이 의료 서비스로는 전 세계 어딜 내놔도 빠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미엘도 이번에 한국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으려고 예약해놨다고 했죠. 한국 병원이 기본 진료비는 정말 저렴한 데다 의사 선생님들 실력이 매우 우수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한국 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잘 없고 지금 당장 이가 아픈데 미련하게 왜 참냐고 갔다 오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긴 아까 얘기할 때 제 증상을 진지하게 들어주는 모습 그리고 신뢰감 넘치는 설명을 들으며 정말 프로페셔널하다는 생각을 했죠. 승객의 병원에 간다는 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긴 했지만 한번 고민해볼까 생각해보는 찰나 갑자기 긴급 소집 호출이 떨어졌어요. 급히 모든 승무원들이 한 곳에 모였죠. 운행 중 이런 긴급 소집은 비상 상황에만 있는 일이라 얼른 달려갔죠. 저는 시니어 승무원님의 말을 듣고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일본 승객분들께서 사측에 잔뜩 불만을 표시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그리고 뭔가 잘못된 걸 거라고 설명했죠. 아까 출발 지연을 안내했을 때 컴플레인을 걸었던 건 한국 승객분들인데 그분들은 잘 이해하셨고 그때 일본 분들은 비행이 늦어지는데도 웃어주셨다고 했죠. 게다가 사측에서 제공한 스낵과 음료를 받으실 때도 이런 서비스를 다 제공하시냐며 고생이 많다는 말까지 했다고 했어요. 그러자 시니어 승무원님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셨죠. 그리고는 처음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일본 승객분들은 절대로 나서서 불만을 표현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앞에서는 무조건 괜찮다고 이해한다고 말해놓고는 뒤에서 불평을 하고 따진다고 하셨죠. 출발 직전 사측에 이번 지연에 대해 보상과 사과를 요구하는 폭탄 메일이 잔뜩 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제게 웃어주셨던 일본 분들이 무서웠어요. 분명 앞에서는 친절하게 웃어주셔서 참 좋은 분들이라 여겼는데
오히려 한국 분들이 낫다고 생각했죠. 한국 분들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즉각 해결하려 노력하고 설명이 납득 가능하다면 그대로 받아들이셨거든요. 오히려 그때 저희에게 설명을 듣고 나서 다른 분들에게 어떤 상황인지 설명해 주셔서 저희의 업무를 줄여주셨죠. 괜찮다고 웃으며 얘기해 주셨던 일본 분들이 뒤에서 따로 컴플레인을 걸었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일본인들은 속을 알 수 없고 까탈스럽다는 말이 이런 뜻이었구나 생각하며 다시 비상구 좌석으로 가 착륙 준비를 했죠. 그러고 맞은편에 있는 치과 의사 선생님과 눈이 딱 마주쳤는데 밝게 웃어주시는 미소에 오늘 피곤하고 힘들었던 게 싹 잊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한국 승객분들은 항상 밝게 미소 지어주셔서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비행기가 착륙한 후 치과 의사 선생님께서는 부담 갖지 말고 많이 아프면 꼭 오시라는 말씀을 하시고는 내리셨어요. 한국 분들은 정말 친절하고 따뜻하다는 생각에 감동했어요. 미엘은 저를 퍽퍽 치면서 너 내일 치과부터 가라고 등을 떠밀더라고요. 저는 민망해서 아니라며 손사래를 쳤어요. 그리고는 인천공항에 내렸는데 미엘의 행동에 깜짝 놀랐어요. 호텔에 예약했다고 해놓고서는 밖으로 나가지 않고 공항 안쪽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밤이라 빨리 숙소에 가야 하는데 얘가 왜 이러나 했어요. 그런데 미엘을 따라 숙소에 도착한 저는 제 눈앞에 있는 상황이 믿기질 않았죠. 정말 공항 안에 호텔이 있더라고요. 캡슐 호텔로 크기는 아담했지만 있을 건 다 있고 매우 깔끔하게 되어 있었죠. 게다가 24시간 운영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친절하게 응대해 주셨고 가격이 1박에 4만 원으로 매우 저렴했어요. 그런데 보통 공항은 교통편이 불편해 이동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공항에 숙소를 잡으면 시내까지 놀러 나가기 불편하지 않겠어? 물어봤죠. 저는 미엘의 대답에 깜짝 놀랐어요. 한국은 공항철도나 지하철이 잘 되어 있어 전혀 불편하지 않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이번 레이오버가 짧아 캐리어를 들고 이동하는 게 더 귀찮다고 했죠. 과연 길을 찾아보니 1시간 정도면 서울역으로 이동이 가능했어요. 미엘에게 이런 곳에 숙소를 잡을 수 있다니 인천공항 진짜 좋다며 내일 재밌게 놀자고 얘기한 후 짐을 풀고 잠에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미엘은 아침부터 한국에 있을 시간이 너무 짧다며 빨리 준비하라고 소란을 떨었죠. 자기가 오래전부터 기대했던 음식이 있다고 오늘 꼭 이걸 먹어야 한다며 앞장섰어요. 미엘이 시킨 음식이 나오자마자 저는 식은땀을 잔뜩 흘렸습니다. 음식이 온통 시뻘겠어요. 이렇게 매운 걸 먹었다가는 속이 다 뒤집어지는 거 아닐까 걱정스러웠죠. 미엘이 시킨 음식은 즉석 떡볶이였는데 이거 매워 보이지만 별로 안 맵다며 오히려 달달하다면서 먹어보라고 권했어요. 두 눈 꼭 감고 떡볶이를 한 입 먹었는데 쫀득한 떡이 껌 같기도 하고 말랑말랑한 마시멜로 같기도 하면서 정말 맛있는 거예요. 처음 먹어보는 식감이었죠. 게다가 속이 다 뒤집어질 정도로 매울 것 같았던 소스는 의외로 별로 맵지 않고 달콤한 맛도 나더라고요. 하나 먹고는 멈출 수 없는 느낌이었습니다. 거기다 미엘이 라면 사리를 꼭 넣어야 한다며 사리를 추가해서 넣었어요. 라면 사리에 맛있는 떡볶이 소스가 잔뜩 배어 이것 역시 별미였죠. 넌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조합을 잘 아냐며 물어봤더니 이거 다 한국 사람들이 개발한 거고 이미 유명한 방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국 사람들은 정말 신기하다고 맛에 있어서는 일가견이 있다고 얘기했죠. 그렇게 미엘과 웃고 떠들고 있는데 갑자기 이가 찌릿했어요. 이젠 더 이상 참기가 힘들었죠. 비행이 끝나고 미엘과 음식을 먹으며 긴장감이 풀리니 더 아파오는 것 같았어요. 미엘에게 더 이상은 못 참겠다며 병원을 가야겠다고 했죠. 그러자 미엘이 어제 그분한테 혹시나 전화 한번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기왕이면 아무 병원 가는 것보다야 안면 있는 사람에게 치료받는 게 낫지 않겠냐고요. 용기를 내서 그분이 주신 명함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는데 안 그래도 걱정했다며 마침 인근에 병원이 있으니 얼른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바로 지하철을 타고 병원으로 이동했어요. 병원에 들어서자마자 깜짝 놀라고 말았죠. 여기가 병원인지 카페인지 정말 깔끔하고 쾌적했어요. 이런 병원은 살아생전 처음 본다며 미엘과 어안이 벙벙해졌죠. 간호사 선생님께선 정말 친절하게 진료실로 안내해 주셨고 의사 선생님께선 금세 치료해 주셨어요. 선생님께서는 발치까지는 절대 안 해도 된다며 치료해 두었으니
염증이 곧 가라앉을 거라고 하셨죠. 카타르에서 잘못 치료받고선 발치까지 할 뻔했는데 한국에선 이렇게 어렵지 않게 치료가 가능한 게 신기했죠. 치료를 받으며 저는 정말 이상하다는 생각밖에 할 수 없었어요. 예약 없이 왔는데도 바로 치료가 가능하고 정확한 진료는 기본에다 중간중간 세심하게 제가 불편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셨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매우 편안한 진료였죠. 카타르와 스웨덴 두 치과를 다 가봤지만 이렇게 친절한 의료 서비스는 겪어본 적이 없었어요. 늘 치과만 오면 잔뜩 긴장해서 치료 후엔 어깨가 아플 정도였는데 이렇게 마음 편한 적은 없었거든요. 한국 치과의 친절함에 정말 놀라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제가 더 깜짝 놀란 건 영수증을 보고 나서였어요. 이렇게 친절한 서비스와 꼼꼼한 진료를 받는데도 12만 원이 나왔어요. 외국인이라 좀 비싸게 나왔다고 미안해하셨죠. 한국인들은 2, 3만 원의 신경치료를 할 수 있다던데 진짜 미친 가격이었어요. 이런 의료 서비스를 누리는 한국 사람들이 진심으로 부러워졌습니다. 정말 한국에서 치료받길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애초에 친절하게 치료를 제안해주신 치과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이런 경험을 할 수도 없는 거였겠죠. 저는 그날 이후로 제 고객 프로파일에 한국 승객은 별점 5개를 매겨두었어요. 이렇게 완벽한 승객은 세상에 또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한국에서의 짧은 레이오버 후 지금은 다시 카타르 도하에 와 있지만 이번 휴가는 다시 한국으로 갈 생각이에요. 그리고 조금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는 그때 아픈 제 치아를 치료해주신 선생님과 SNS로 연락을 주고받고 있어요. 감사한 마음에 이번 휴가 때 한국에 가면 제가 맛있는 걸 대접해 드리려고요. 어떤 음식이 좋을지 마구마구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 한국 휴가 다녀와서 또 사연을 보내볼게요. 한국 치과에서 깜짝 놀랄 서비스를 경험하고 불편했던 치아가 다 나았다니 다행이네요.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또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감동 필름이었습니다.